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간 이후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내륙 지역에는 낮 한때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제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낮 광주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고 광양과 구례 등 전남 8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12개 시군으로 확대해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오는 8일 비가 내린 이후에야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주말 동안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산물의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당국이 시설 하우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7월과 8월은 자연 환기를 해도 시설 하우스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에 공기 순환 팬을 설치하고 차광 도포제 등을 이용해 하우스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은색 차광막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태양열을 흡수해 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일 수 있다며 흰색 필름 소재로 만들어진 차열망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지역 11곳의 해수욕장들이 오는 11일부터 잇따라 개장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11일 영남면 남열해돋이 해수욕장과 도화면 발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관내 해수욕장 11곳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고흥군은 앞서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해변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11개 해수욕장에 모두 84명의 수상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을 기억하십니까? 신창원은 부산교도소를 탈옥하고 경찰의 검거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숱한 화재를 뿌리며 2년 6개월 만에 도피 생활 끝에 순천에서 붙잡혔습니다. 1999년 7월 당시 김종덕 기자가 취재한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경찰청 112 지령실에 신창원이가 출연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오후 3시 20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전남지방경찰청에 연락을 했고 순천경찰서 경찰관과 전경 등 기동타격대 50명이 현장에 출동해 검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가 도주행각 2년 6개월 만에 검거된 아파트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이 아파트를 두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무장경관 6명은 아파트 정문에 그리고 3명은 2층 베란다를 통해 덮치기로 작전을 세우고 정문조가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이 10분간의 침묵이 흐르는 동안 베란다조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기습을 감행했던 경찰관이 현관문을 재빨리 열어줬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무장경관 6명이 신창원이의 검거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제압당한 신은 도망을 포기한 듯 순순히 검거에 응했고 경찰은 신의 몸을 포승줄로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일반 직원들도 같이 가서 검거를 했죠. 그때는 이제 그 정도 돼버리니까 신창원도 아마 체념을 한 것 같아서 별로 한 것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이때 시각은 오후 5시 30분. 신고 접수에서 검거까지에는 2시간 10분이 걸렸으며 신창원이의 도피 행각은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종덕입니다. 네, 탈옥 전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신창원은 검거 뒤 22년 6개월의 추가형을 선고받고 모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신창원의 옥중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전남 도내 14곳의 섬이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 결과 도내에서 고흥 연홍도와 애도 등 14개 섬이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33개 섬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제1회 섬의 날 행사와 연계 특별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기업들이 7월 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관내 5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 업황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68, 비제조업은 67로 지난달에 비해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 제조업체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비제조업체는 인력난, 인건비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광양시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80여 곳의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전입 인구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포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심사 뒤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인구 유입 정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헌혈에 대한 제약 요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혈액 보유량이 최소한 5일분 정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현재 O형의 경우 2.6일, A형도 4.1일에 머무는 등 혈액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는 최근 인구 고령화 등으로 혈액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각종 만성질환과 감염병 등 제한사항은 늘어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친환경 농업 인증 사업자들은 농림축산부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친환경 농업 인증 사업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 단위로 농축산인들을 방문해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친환경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기 알레르기 질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합니다.